마켓 타이밍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오늘 더 어둑어둑하시네요. 오늘 왠지. 네. 그림자가. 아, 그래요? 자,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주시죠. 네, 오늘 좀 이렇게 입고 싶어가지고요. 네. 입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 아니요, 대신 제가 더 밝아 보여서 아. 이 빛으로 오늘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시장 뭐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반등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뭐 다행스럽게도 미국장이 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저항대에 좀 걸린 거거든요. 트렌드라인 하단 저항대에 걸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어제도 지표 발표 나오는데 막 진짜 뒤죽박죽이었어요. 뒤죽박죽의 모습들이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아마 월가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나 트레이더들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대부분 이제 휴가를 다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네. 아마 이번 주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장이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미국장 휴장이거든요. 일단 일정들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났지만은 미국은 이제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장으로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주요 지표가 사실은 수요일까지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별다른 건 없고요. 뭐 일본은행 총재, 그러다 총재 연설이 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YCC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을 좀 나올 자리에서 주저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이 경기가 정말 활성화될 것이냐, 이 제조업 지수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뭐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부터 그런 부분들은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그런 지표들이 발표 나왔는데도 뭐 오히려 뭐 흔들다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되는 모습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얼만큼 망가지는 걸 선방할 것이냐. 예.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긴축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5.75%까지 내년 기준금리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도 좀 언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논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이 제조업 지수들 각 주마다의 그 제조업 지수들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수요일 날 새벽 5시에 12월 달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렇게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어떤 식으로 선방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28일 날 이 배당락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내일과 내일 모레가 상당히 중요한 당연히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은 10억 확정됐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추가적인 사항들에서 변동 사항은 크게는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뭐 이제 가족 연자제라고 하는 그 세금 있지 않습니까? 뭐 10억에 뭐 가족들이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이게 이제 미포함으로 이제 잡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대주주 회피 그 물량들이죠. 이 물량들은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에 대한 공포 심리는 어느 정도 지난주 금요일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뭐 오늘과 화요일에는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이 회피 물량들에 따라서는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바이고요.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저도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이 이쿼티 펀드 자금들이 운용 자금들 중에서 7년 만에 최대치의 자금 이탈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시장이 한번 터썩 한번 주저앉는 모습들이 미국 시장이 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35조 원, 35.7조 원이죠. 그러니까 35조 7천억이 한 주 만에 최대치로 월가에서 자금 이탈이 나왔습니다. 뭐 휴가 가기 전에 뭐 판 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죠. 코로나 팬데믹 때 중시 자체가 그러니까 중간 지점인 코로나 팬데믹 지점이거든요. 뭐 그때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더 많이. 예, 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공간이 약간 좀 뭐 빈 공간, 약간 빈집이라는 느낌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휴가로 인한 뭐 자금 이탈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는 워낙 그때 당시에는 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크게 빠졌다.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막 지표가 잘 나와도 빠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풋 비율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역대급 증가해가지고 조금은 이것 때문에 빠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지금 곡선이 꺾였잖아요. 지금 이틀 동안 꺾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 거의 뭐 최대치, 3년 만에 최대치 막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꺾였어요. 곡선이 이제 1.0 기준으로 떨어지면은 S&P 500에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이 풋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 보시면 1.01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1.0 근처면은 콜과 풋이 동시에 공평해졌다. 예, 비율이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졌다. 그래서 이 곡선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시장은 조금 더 안정적인 뭔가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1.5포인트 넘어서 풋 비율이 많이 증가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위험하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풋 매수가 증가하면은 계속해서 치고 가거든요. 레코드 쓰거든요. 근데 뭐 다행스럽게 이 부분들이 꺾였다. 근데 지금 S&P 500의 차트를 딱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약간의 그 스파이크 로그 패턴이 좀 나왔거든요. 아래 꼬리를 달고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 동안에 역대급 풋 매수에 대한 청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뭔가 큰 말도 안 되는 악재, 뭐 세계 3차 대전 같은 뭐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뭐 증시는 미국 장은 저점을 깰 일은 거의 없다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거를 좀 준비를 했어요. 월가에서 이제 그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있는데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나온 내용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의 버블과 바닥의 상황 모습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게 미국에서 이제 전해져 내려온 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바닥 신호를 어떻게 잡느냐. 첫 번째는 인수, 뭐 합병, 병합 이런 게 없는 거. 그리고 신규 상장 IPO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스타트업 기업들, 뭐 VC 투자 관련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쭉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제가 아마 그 리프레시 할 때 한번 시장 하도 밑으로 떨어질 때 한번 가지고 나왔던 자료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자료를 갖고 나올 때가 항상 바닥이었었어요. 예. 저도 오늘이 좀 바닥을 찍었을 만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막 추앙받던 사람이 혐오가 제일 많다. 그럼 뭐 추앙받던 사람이 뭘까요? 올해 초에 메타버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뭐 P2E 코인, 비트코인 이쪽이었고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조건이 부합하면 좋지만은 아직은 부합하지 않은 조건들 몇 가지 보이시죠? 중앙은행 이제 연방은행이 반년에서 1년 동안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아직은 확실히 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리세션 선언 관련된 부분들 이게 뭐 다 알고 있는 거. 리세션 될 수 있다 안 된다는데 이제 전반적인 공식적인 부분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뭐 완벽한 찐바닥은 저는 아니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바닥선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반등 랠리를 즐길 수 있는 타이밍의 바닥을 좀 우리가 암시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 필요 충분 조건에서 지금 이게 한 10가지 정도 됐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지금 나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고 싶었을 게 뭐냐면 마켓 타이밍 코너가 사실 욕을 많이 먹는 코너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시장이 떨어졌을 때는 비관론자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올라간다고 했다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긍정론자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인물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1980년대 후반때 인터뷰한 내용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예측하려고 한다. 하지만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분을 좋아하지만 이 얘기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예측하는 겁니다. 항상. 시장을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그 시나리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조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그 확률을 높여가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을 예측하자고 대응만 한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뒤, 뭐 한 달, 두 달 뒤, 1년 뒤는 못 맞추겠죠. 근데 한 달 뒤, 두 달 정도는 어느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시나리오를 써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나온 배경은 뭐냐면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한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시장은 예측하는 거다. 왜?
예측을 해야지만 대응이 가능한 거죠. 예측도 안 하는데 시나리오도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주주 회피 물량은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또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시장은 예측하면서 그 확률을 조금씩 더 높여가는 것이다.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럼 시장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자녀분들 아시겠지,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이제 수능을 보잖아요. 네. 뭐 수능 뭐 저 때는 이제 한 400점 만점인가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능 만점 받으면은 만점 받아야지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 10개 틀려도 대학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고대 가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모델을 뭘 준비했느냐? 예, 바로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보는데 주간으로 볼게요. 뭐 반영 강도 100% 잡혀 있고 1주차, 2주차. 이번 주가 5주차 마지막 주거든요. 그래서 네. 1주차, 2주차에는 방향 변경이 없고 패닉 강도만 잡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 여태까지 주목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3주 연속, 6주 연속 하락 나왔거든요. 6주 연속 거의 가까이. 이번 주에 무조건적인 반등 나와야 된다고 모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야지만 1주차, 2주차까지 상승세가 가파르게 그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반향 강도에서 100%가 잘못돼서 이번 주에 그냥 계속해서 하락 나온다. 1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계속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타이밍 결론을 이렇게 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 무조건 반등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오면은 큰일 난다. 예. 나와야지 무조건 신현일이 나올 자리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마켓 타이밍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주주 물량 나온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요? 대주주 물량에 대한 공포 회피 물량은 지난주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예. 예. 네, 그렇다면 오늘 더 자세한 상황 이야기해 주실 무료 방송도 하실까요? 네, 오늘은 없고요. 네. 내일 정도에 진짜 대주주 회피 물량이 지난주에 끝났는지 네. 오늘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근데 저는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내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주주 회피 물량이 끝났는지 아닌지 오늘 시장 살펴보면서 맞죠. 무료 방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타이밍 시간이었고요. MBN골드 신광서 매니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